제발, 혜은아, 딱 한 번만. 엄마 친구 아들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혜우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의 고단함을 겨우 끝낸 그녀에게 어머니의 성화는 또 다른 종류의 피로를 몰고 왔다. YS그룹 전략기획실 인턴.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복사, 자료 정리, 그리고 끝없는 야근이라는 고된 현실이 숨어 있었다. 이런 그녀에게 선이라니, 사치도 이런 사치가 없었다. 엄마, 나 정말 피곤해. 그리고 선은 무슨, 나 아직 학생이고 인턴일 뿐이야. 학생은 연애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좋은 사람 만나서 시야도 넓히고 그래야지. 엄마가 내 옷이랑 가방 다 준비해서 퀵으로 보냈으니까 퇴근하고 바로 그리로 가면 돼. 알겠지, 제발. 딸, 엄마 체면 좀 세워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다. 책상 위에 놓인 방금 전 퀵서비스 기사가 건네주고 간 쇼핑백을 보며 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단정한 명품 핸드백. 평소 그녀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저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스니커즈가 더 익숙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평범한 인턴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했다. YS그룹 본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잠실의 시그니엘 호텔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떤 사람이 나올까? 대화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아니, 그보다 이 어색한 자리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시그니엘 호텔 8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스테이에 들어서는 순간 혜우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대체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건지. 엉뚱한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로 향했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리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채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레스토랑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같이 검은 맞춤 정장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그리고 멀리서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매니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망설임 없이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혜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걸음걸이, 서늘한 표정, 그리고 이따금씩 회사 로비에서 스치듯 보았던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 리가.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을 때 혜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입니다. 강지훈, YS그룹의 최연소 CEO. 직원들 사이에서 얼음 왕자라 불리는 남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경제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 그리고 지금 그녀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 혜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인사팀의 실수인가 아니면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로비의 대형 스크린 속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저 이혜은입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마주 앉은 강지훈의 눈빛은 무감정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눈앞일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혹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앉으시죠. 짧고 건조한 그의 말에 혜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에 든 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대표님, 사실 저는 대표님 회사 인턴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최악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지만 혜은의 눈에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강지훈은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웨이터에게 익숙하게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그녀를 향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 혜은은 그저 저도 같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머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잘 들렸다. 이런 자리가 서로에게 시간 낭비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왔을 뿐이니. 이은하 씨도 이혜은입니다. 혜은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을 잘랐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신의 이름을 틀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반응이었다. 실례했습니다. 이혜은 씨, 어쨌든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무례했다. 하지만 혜은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한 편이 나았다. 어설픈 호의나 가식적인 친절보다 훨씬 더. 저도 동감입니다. 혜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과하지 않은 화장,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눅 들지 않는 담담한 눈빛. 그가 예상했던 혹은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불쾌해하기 마련인데 의외군요. 불쾌할 게 뭐 있나요? 강지훈 씨 말씀대로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는 게 최선이죠. 저도 어머니 등살에 억지로 나온 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어머님께서 이혜은 씨에 대해 대단한 칭찬을 하시더군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차분하다고요. 보통의 부모들이 자식 자랑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이것은 칭찬인가? 아니면 평가인가? 혜우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되물을 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식사만 하고 조용히 일어날까요? 아니면 식사가 끝나기 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후자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녀는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짜듯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모습에 강지훈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급한 일이라 좋은 방법이군요. 그때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명성에 걸맞은 화려한 플레이팅이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강지훈이 다시 물었다.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혜은에게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다. YS그룹이 작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인턴일 뿐이니까. 인턴이라 어떤 분야입니까? 그의 집요한 질문에 하은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전략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이라 흥미로운 분야군요.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인턴으로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 마치 면접관처럼. 그는 그녀의 대답을 파고들었다. 혜우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절대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물론 힘든 점도 많습니다. 특히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고집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 또한 인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당돌했다. 인턴 사원이 감히 회사의 프로세스를 논하고 상사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보통의 상사라면 불쾌하게 여길 만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오히려 눈을 빛냈다. 개선 방안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불필요한 대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결국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관습부터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팀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쏟아냈다. 물론 YS그룹이라는 말은 쏙 뺀 채였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문제점들은 바로 강지훈이 CEO가 된 이후 가장 먼저 개혁하고자 했던 것들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은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혜은 씨,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정확했다. 오늘 이 자리가 시간 낭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어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사이에 연애 감정이 싹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건 이혜은 씨도 동의하시겠죠.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만남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뛰어난 인재를 발견한 경영자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계약을 하나 하죠.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어른들께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벌어들이는 대신 이혜은 씨는 저와 식사를 하며 방금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혜은은 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YS그룹의 CEO가 고작 인턴인 자신과 계약을 맺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제가 이혜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혜은 씨가 일하고 있다는 그 작은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조언도 좋고요.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YS그룹 CEO의 개인 과외라니. 어떤 인턴이 이런 기회를 마다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제안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혜우는 잠시 고민했다. 어머니의 성화를 피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 위험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 이 남자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강지훈은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군요. 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맞잡았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 짧은 악수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턴 생활이 결코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호텔 로비에서 각자의 차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강지훈이 먼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침 그의 차가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두 사람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이혜훈 씨.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채에 올랐다. 차가 떠나고 혜우는 홀로 남아 화려한 호텔 로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 YS그룹의 인턴 이혜우는 방금 YS그룹의 CEO 강지훈과 비밀스러운 계약을 맺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다. 월요일 아침 YS그룹 본사 42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발소리, 그리고 사무실 전체에 옅게 깔린 커피 향기. 하지만 이혜훈에게 그 모든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YS그룹의 로고, 동료들이 무심코 내뱉는 대표님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비밀을 품은 공범이었다. YS그룹의 인턴 이혜훈이 아니라 YS그룹의 CEO 강지훈과 은밀한 계약을 맺은 파트너. 혜훈 씨, 좋은 아침. 김민준 과장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전략기획실에서 혜훈을 유일하게 제대로 챙겨주는 직속 상사였다.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혜훈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역할은 여전히 인턴. 아무도 그녀의 주말에 있었던 비현실적인 사건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탕비실로 가 김 과장의 컵을 포함해 팀원들의 커피를 내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이 인턴으로서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혜훈 씨, 미안한데 이거 좀 부탁할게. 다른 직원들은 다 자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그가 내민 것은 신성장동력 TF 분기별 실적 보고서 및 증빙 자료였다. 신성장동력 TF는 YS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박성준 부사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다. 박 부사장은 회장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실세 중의 실세로 젊은 CEO인 강지훈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자료들 부서별로 정리해서 스캔하고 원본은 문서고에 보관하면 돼. 좀 지루한 작업일 거야. 아닙니다. 과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혜훈은 밝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따분하고 귀찮은 잡무일 뿐이겠지만 그녀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와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영수증, 계약서들. 해우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분류하고 스캔하는 대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유심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인턴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그녀만의 특별한 재능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블루코어 테크라는 생소한 이름의 업체에 지급된 컨설팅 비용 항목이었다. 금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첨부된 세금 계산서에는 신사업 모델 개발 자문이라는 애매한 문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해우는 즉시 인터넷으로 블루코어 테크를 검색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허무했다. 흔한 회사 홈페이지 하나 없었고 기업 정보 사이트에도 몇 달 전 설립된 신생법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를 로드뷰로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구로동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5억이라는 거금이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제란에는 박성준 부사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해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인턴인 그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자칫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사장을 음해하려 한 괘씸한 인턴으로 몰려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해당 증빙 서류를 따로 복사해 자신의 파일 깊숙한 곳에 숨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금요일이 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였다. 오늘 저녁 이비점 씨, 청담동 밍글스. 지난번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하지만 여전히 용건만 간단히 적힌 문자였다. 해우는 지난주에 어머니가 사준 베이지색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었다. 이 기묘한 계약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은 이 옷이 그녀의 유니폼이 될 것 같았다. 밍글스는 시그니엘 호텔의 스테이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다. 이번에는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과 같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살짝 풀어 한결 편안해 보였다. 늦지 않았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약속이니까요. 해우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처음에 살얼음판 같던 어색함은 조금 가신 상태였다.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의 생활은 강지훈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여전히 복사하고 커피 타고 서류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인턴의 삶이란 다 그렇죠. 지루하겠군요. 이혜은 씨처럼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지루한 일 속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가령 수많은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부서가 힘을 얻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돈이 몰리는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해우는 태연하게 말하며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박성준 부사장이나 블루코어 테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렸다. 대표님께서는, 아니,
강지훈 씨께서는 기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강지훈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외부의 경쟁자, 급변하는 시장 환경,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의 권력자가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요.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강지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홍보되지만 실상은 비효율적인 구조와 불투명한 자금 흐름으로 가득 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모든 견제 장치가 특정 인물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런 프로젝트는 쉽게 부패의 온상이 되곤 하죠.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녀는 박성준의 신성장동력 TF를 이름만 말하지 않았을 뿐 정확하게 저격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사실 그 역시 박성준 부사장의 독단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회와 창업주인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를 견제할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인턴이 그의 불안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만약 이혜훈 씨가 분석가로서 그런 사각지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시험하고 있었다. 우선 조용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섣부른 고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특히 상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녀의 대답은 냉철하고 전략적이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접근 방식. 그것은 바로 강지훈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는 눈앞에 이혜은이라는 여자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이런 통찰력과 대담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훌륭한 답변이군요. 강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 친구의 딸이나 잠깐의 계약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존재였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껏 찾고 있었던 조직의 낡은 관행을 깨부술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날의 데이트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지적인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오늘 아주 위험한 다리를 건넜다. CEO에게 은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훈이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조용했던 인턴 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YS그룹의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뜨거운 야망을 숨긴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신성장동력 TF 사무실. 박성준 부사장의 펜 끝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금 전 팀장에게서 보고받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략기획실의 인턴 하나가 TF에 과거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치열한 사내 정치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하필이면 자금 흐름이 가장 복잡했던 작년 4분기 자료였다. 그 인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혜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인 것 같습니다. 박성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이혜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티끌만한 변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고작 인턴 하나일지라도 싹은 미리 잘라내야 했다. 최 팀장, 네, 부사장님. 박성준의 충직한 신복인 최형규 팀장이 허리를 숙였다. 그 인턴 한번 떠봐.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 많은 멍청인지 적당히 일거리 좀 던져주고. 계속 감시해.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최 팀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런 식의 정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바로 다음 날, 최 팀장은 전략기획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김민준 과장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치며 TF팀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이혜훈을 대여해 갔다. 김 과장은 막강한 실세인 박 부사장의 직속 팀장이 직접 찾아와 부탁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혜훈을 내주었다. TF팀 사무실에 불려간 혜훈에게 최 팀장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안겨주었다. 이혜훈 씨, 인턴인데도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들었어. 이거 동남아시아 경쟁사들의 지난 5년간 R&D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야. 내일 아침까지 종합해서 제출해줘 할 수 있지.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5년치의 방대한 데이터를, 그것도 전문 분석팀이 달라붙어도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을 인턴에게 하룻밤 만에 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의도는 뻔했다. 그녀를 압도적인 업무량으로 짓눌러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결국 실패하게 만들어 무능한 인턴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혜훈은 그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에 TF팀 직원들이 던지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이미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 판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혜훈은 불가능한 과제와 마주했다. 그녀는 최 팀장이 요구한 종합보고서를 만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대신 그녀는 관점을 바꿨다. 5년치 데이터 전체가 아닌 가장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한 최근 2년에 집중했다. 수백 개의 경쟁사 리스트 중에서 YS그룹의 신사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위 5개 업체를 추려냈다. 그녀는 회사에 내부망 접근 권한이 없었기에 공개된 기업 공시자료, 해외 증권사 리포트, 기술 특허 출원 현황 등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핵심을 꿰뚫는 통찰을 문장으로 엮어냈다. 다음 날 아침, 최 팀장은 피곤에 절어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혜훈을 기대하며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혜훈은 밤을 샜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것은 그가 예상했던 두서없이 나열된 데이터 쪼가리나 변명이 아니었다. A4 용지 단 5장으로 요약된 보고서. 동남아 5대 경쟁사의 차세대 기술 투자 패턴 분석 및 YS그룹의 대응 전략 재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팀장님,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노 최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날카로웠다.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고 각 경쟁사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했으며 마지막에는 YS그룹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턴의 과제물이 아니라 베테랑 전략 컨설턴트의 결과물에 가까웠다. 이걸 정말 혼자서 다 한 건가? 네.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최 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곳이 없었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당장 박 부사장에게 보고해도 될 만큼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는 패배감을 느끼며 마지못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인상을 쓰며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 해운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녀의 승리였다. 이 모든 상황은 다른 한 사람에게도 조용히 전달되고 있었다. CEO 강지훈. 그는 비서실을 통해 전략기획실의 인턴 하나가 신성장동력 TF로 이례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박성준의 방식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그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압박을 견뎌낼지 궁금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손에 해운이 작성했다는 5장짜리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그의 호기심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대단하간. 그는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공격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 압박 속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혜운이라는 인턴은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물건이었다. 다시 금요일. 그들의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강지훈의 개인 서재에 가까운 한적한 북카페의 룸이었다. 데이트라는 명목은 이제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들의 만남은 은밀한 전략회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번 주는 꽤나 시끄러웠던 것 같더군. 그 작은 회사에서 강지훈이 넌지시 운을 뗐다. 해운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 어떤 조직이든 기업 면역체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녀는 차분하게 찻잔을 들며 말했다.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면 그것이 조직에 이로운 것일지라도 일단은 거부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면역체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녀의 비유를 강지훈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나는 알아서 버틸 테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하지만 박성준의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운이 작업하던 파일이 책상 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누군가 실수로 그녀의 키보드에 커피를 쏟기도 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최 팀장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나직이 경고했다. 분수를 모르면 다치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해운은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혼자가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은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박성준의 방식이 예상보다 더 저열하고 치졸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해운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감히 들여다보려는 자는
누구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강지훈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예리한 칼이 되어줄 이 인재를 부러지기 전에 지켜야만 했다. 그날 밤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다음 주 데이트 약속을 잡기 위해 혜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다. YS그룹의 정보보안 팀장이었다. 정 팀장, 나 강지훈입니다. 전략기획실 이하운 인터넷 모든 사내 네트워크 접근 기록과 PC 로그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최상위 등급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해 아무도 그녀의 데이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이것은 내 직접 지시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관전하던 그가 직접 플레이어로 경기장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박성준 부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부하인 최 팀장이 시도했던 어설픈 괴롭힘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인턴 이혜우는 생각보다 강단이 있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였다. 작은 가시를 뽑아내려다 실패했다면 이제는 그 가시가 박힌 팔 전체를 잘라낼 차례였다. 그는 더 크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최 팀장, 신성장 동력 TF에서 비밀리에 검토 중인 동남아시아 핀테크 업체 K페이, 인수합병 건 관련 자료 전부 이리 가져와. 네, 부사장님. 그건 아직 극비리에 붙여진 사안입니다만.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박성준의 눈이 뱀처럼 번득였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YS그룹의 미래가 걸린 M&A 정보를 시장에 유출시킨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그 재수 없는 인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는 최 팀장에게 전산팀의 내부 조력자를 통해 이혜은의 PC 접속 기록을 조작하고 그녀가 M&A 기밀 자료에 접근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출된 정보가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메일의 발신지를 이혜은의 자리, IP 주소로 위장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다. 월요일 오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한 경제지의 단독 특종 기사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YS그룹, 동남아 핀테크 K페이, 인수 추진, 내부 정보 유출 파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YS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경쟁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M&A 협상은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강대현 회장은 경로했다. 당장 정보 유출의 주범을 색출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사내감사팀과 정보보안팀이 총동원된 긴급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했다. 박성준의 입김이 닿아있는 감사팀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 유출의 진원지는 전략기획실의 인턴 이혜은의 자리였다. 그녀의 PC에서 기밀 자료에 접근한 로그 기록이 발견되었고 외부로 정보가 전송된 IP 주소 또한 그녀의 자리와 일치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혜우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그녀는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인사팀장과 감사팀장,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안타깝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박성준 부사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혜은 씨, 할 말 있습니까?
감사팀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며 조작된 로그 기록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 보는 겁니다. 해우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겠다.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박성준이 분노한 척 소리를 질렀다. 그의 영의는 실감났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망쳐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군. 우리가 믿고 기회를 준 인턴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사무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직원들은 배신자 인턴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를 아끼던 김민준 과장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박성준의 덫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어둡고 차가운 방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감사팀은 이혜운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와 함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죄를 물어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CEO에게 보고했다. 모든 것이 박성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YS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이 이 해고안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박성준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혜운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 그의 지시 이후 그녀의 모든 활동을 남몰래 모니터링하고 있던 그는 감사팀이 놓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된 패킷의 경로가 지나치게 깔끔했다. 마치 나 여기에서 보냈소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진짜 해커나 내부 유출자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치는 등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은 오히려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직감이 그녀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가 지켜봐 온 이혜운은 그런 어리석고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은 해고 결재서에 서명하는 대신 비서를 통해 지시를 내렸다. 전략기획실 이하운 인턴,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혼자 CEO가 일개 인턴을, 그것도 회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인턴을 독대하겠다는 소식에 회사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해우는 해고를 통보받을 각오를 하고 CEO 집무실로 향했다. 무겁고 거대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앉아요. 해우는 그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당신이 한 짓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함정이야. 그 한마디에 해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의심할 때 단 한 사람. 이 회사의 정점에 있는 이 남자가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발견한 로그 기록의 허점과 박성준 부사장에 대한 오랜 의심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가식이나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진실만이 남았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 봤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실수를 했지. 당신과 나, 우리 둘 다를 과소평가했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흥미로운 인턴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로 보고 있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이지. 내게는 당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해.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싸움에서 당신을 지켜줄 나의 권한과 보호가 필요하고, 이혜훈 씨, 나와 함께 싸웁시다. 박성준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 세력을 끌어내립시다. 그것은 데이트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목숨을 건 동맹 제안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혜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옥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대신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묘한 계약관계의 CEO와 인턴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정의를 위한 위험한 공모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게임의 판은 완전히 새로 짜였다. 강지훈 대표가 이혜훈의 징계 절차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보류시키자, YS그룹 내부는 미묘한 파장으로 술렁였다. 박성준 부사장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리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CEO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미처 숨통을 끊지 못한 생선처럼 버티고 있는 이혜훈이라는 인턴을 향한 증오를 키울 뿐이었다. 이혜훈의 회사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점심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회사 기밀을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하지만 혜훈은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멸시와 오해를 진실이라는 불로 태워버릴 그 날을 기다렸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보안 노트북과 비대면 폰입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것으로만. KK는 강지훈이었다. 퇴근 후 약속된 장소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건네받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아지트는 더 이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아니었다. 강지훈 소유의 한남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무도 모르는 보안 가옥.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서 두 사람만의 진짜 전략 회의가 시작되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퍼즐의 중심에는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신성장동력 TF, K페이 인수합병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유령 회사인 블루코어테크로까지가 뻗어나갔다. 이제 역할은 명확했다. 강지훈은 그의 권력을, 이혜훈은 그녀의 두뇌를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박성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부서의 과거 재무감사 자료를 대대적으로 요청했다. 박성준의 신복들을 해외 지사 발령이라는 명목으로 흩어버려 그의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로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비밀 코드명 아래 이혜훈에게 YS그룹의 최고 등급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CEO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해운의 밤은 잠 못 이루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사무실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잡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과거 자료들을 검토했고, 밤이 되면 보안 가옥으로 와 강지훈이 열어준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녀는 먼저 블루코어 테크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블루코어 테크는 단 하나의 유령 회사가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의 시작점일 뿐이었다. YS그룹에서 블루코어 테크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그곳에서 다시 수십 개의 작은 페이퍼 컴퍼니로 쪼개져 흩어졌다. 그 회사들의 주소지는 모두 허위였고, 임원 명단은 박성준과 초회 팀장의 친인척 혹은 동창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해오는 밤을 세워가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마침내 신성장동력 TF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박성준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저수지였다. 야심찬 R&D 계획, 유망해 보이는 M&A 시도는 모두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 라인 속에서 해운은 카페인으로 버티며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길이 막혀 좌절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때의 희열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그 과정에서 강지훈은 단순한 상사나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녀와 함께하며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가설을 경청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전장에서나 생길 법한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박성준은 해고되지 않고 버티는 해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최 팀장을 시켜 심야 시간에 물리적으로 해운의 사무실 PC에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해운의 PC에 접속하려는 순간 강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최상위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했다. 접속 시도는 차단되었고, 동시에 강지훈과 해운의 비대면 폰에 경고 알람이 울렸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보안 가옥에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한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적들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조사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운은 마침내 박성준의 거대한 계획, 그의 최종 목표를 밝혀냈다. 그는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 YS그룹 자체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박성준은 의도적으로 K페이 인수합병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방해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YS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영그룹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약해진 YS그룹을 태영그룹이 적대적 M&A로 인수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통합법인의 새로운 CEO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반역 행위였다. 강지훈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대역죄였다. 해운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모았다. 지난 몇 달간의 상세한 타임라인, 추적을 마친 자금 흐름도, 강지훈이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박성준과 태영그룹 관계자의 비밀 접촉 녹취록, 그리고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그들은 이 파일에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보안 가옥의 화이트보드 앞, 해운과 지훈은 완성된 키메라 파일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박성준의 끔찍한 배신이 그들 눈앞에 명백하게 펼쳐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 추적의 끝이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다음 주에 열릴 3분기 정기이사회. 그곳은 박성준이 신성장동력 TF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할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그들이 진실을 폭로할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했다. 강대현 회장과 모든 이사진 앞에서 박성준의 가면을 벗겨낼 최적의 장소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고에 대한 경외감과 눈앞에 닥친 결전에 대한 비장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대는 준비됐어.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야.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분기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날. YS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위험 있는 검은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현관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 YS그룹의 이사진들이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전략기획실 한쪽 구석, 이혜우는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세차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턴의 어수룩한 복장이 아니었다.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손에는 프로젝트 키메라가 담긴 작은 보안 USB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오늘 이 작은 것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같은 시각 이사회실 안에서 강지훈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이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YS그룹의 창업주인 강대현 회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될 박성준 부사장까지. 박성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발표 기대하게. 젊은 대표께서도 많이 배우셔야 할 거야. 지훈은 그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 보고가 끝난 후 마침내 박성준 부사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신성장동력 TF, YS의 미래를 열다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떠올랐다. 발표는 그야말로 현란했다. 눈을 사로잡는 그래픽, 교묘하게 부풀려진 실적 데이터, 그리고 혁신과 미래 성장에 대한 유창한 연설. 그는 자신을 YS그룹의 위기를 타개할 구원자로 포장했다. 그는 심지어 K페이 인수합병 정보 유출 사건까지 언급하며 배신자 인턴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였지만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수습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강대현 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들은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준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였다. 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이 의기양양하게 인사를 하자 이사회실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내가 이겼다는 조롱이 담긴 시선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강지훈이 손을 들었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박수 소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사회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젊은 CEO 외게로 향했다. 박성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부사장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박 부사장님의 발표를 보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온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강지훈이 말을 마치자 그의 신호에 맞춰 굳게 닫혀 있던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혜운이 걸어 들어왔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기밀 유출 혐의를 받던 그 인턴 아니야. 어떻게 저 아이가 여기에. 박성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대표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런 범죄자 혐의를 받는 인턴을 이 신성한 자리에 들이다니요. 그의 다급한 외침을 가로막은 것은 강대현 회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조용히 하게. 박 부사장, 일단 들어보지. 회장의 한마디에 박성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단으로 향하는 혜운을 노려보았다. 혜운은 떨리는 기색 없이 침착한 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의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박성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 위로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프로젝트 키메라, 피아로젝트 차이메라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분했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지금부터 YS그룹 신성장동력 TF의 실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이사회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첫 번째,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네트워크. 두 번째, YS그룹에서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횡령 자금 흐름도와 명백한 은행 거래 내역. 세 번째, 의도적으로 방해받고 좌초된 프로젝트들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박성준, 그러니까 태영에서 YS의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려주면 내가 안에서 호응하겠다는 거요. 이사회만 장악하면 강대현 늙은이와 그 애송이 손자는 끝장낼 수 있어. 그 대가로 나는 통합법인의 회장 자리를 원합니다. 박성준의 목소리였다. 경쟁사인 태영그룹 임원과 만나 YS그룹의 적대적 M&A를 모의하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이사회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찻소리를 질렀다. 박성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전부 조작한 거라고. 저건 모함이야. 그는 혜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훈의 신호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온 보안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돌처럼 굳은 얼굴로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강대현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제압당해 발버둥치는 박성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자네는 오늘부로 끝났어. 그것은 절대자의 사형 선고였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박성준의 모습과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는 이사들의 모습으로 이사회실은 혼돈에 빠졌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혜우는 연단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강지훈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회의장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혜운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 두 사람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박성준 부사장을 비롯한 부패 세력의 체포와 YS그룹의 대규모 비리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YS그룹의 추락을 예견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강지훈 대표와 강대현 회장의 단호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즉각적인 내부 정화 작업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YS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친 후 경이로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걷히고 조심스럽지만 건강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닌 이혜은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략기획실 소속의 인턴이었지만 이제 회사에서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회사를 구한 전설의 인턴. 그녀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영원한 아군이었던 김민준 과장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호출을 받았다. 강지훈 대표가 아닌 강대현 회장이었다. 혜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의 문을 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묵직한 서화들로 채워진 YS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강대현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아직 인턴이라고 불러야 하나. 회장의 농담에 해오는 긴장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집안에 들어온 1위를 알아보지 못했지. 회장은 깊은 감사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후 본론을 꺼냈다. 자네의 용기와 능력에 대해 YS그룹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그가 제안한 자리는 평범한 신입사원 자리가 아니었다. 회장과 CEO 직속으로 운영되는 그룹의 핵심 브레인 조직, 미래전략실의 정식 팀원 자리였다. 경력 10수년의 에이스들만 모인다는 YS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제 가 24. 인턴 딱지를 뗀 그녀에게는 파격, 그 이상의 대우였다. 저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시는 것은 자네는 이미 자네의 능력을 증명했어. YS그룹에는 자네처럼 젊고 날카로우며 무엇보다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네. 우리 YS의 미래를 자네 같은 인재에게 맡기고 싶어. 혜우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전망 좋은 창가에 그녀만의 사무실이 생겼고 더 이상 복사와 서류 정리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회의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나이와 경력을 의심하던 임원들도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핵심을 꿰뚫는 그녀의 통찰력에 점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회사에서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문자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딱딱한 명령이나 용건이 아니었다. 이하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나 강지훈으로서 당신과 저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문제. 혜우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화려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아닌 혜운이 좋아한다는 소박한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편안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처음으로 회사나 음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꿈,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 그동안 서로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벽들이 허물어지고 CEO 강지훈과 천재 전략가 이혜훈이 아닌 남자 강지훈과 여자 이혜훈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지훈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훈 씨를 만나기 전에 나는 사실 아주 외롭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였고 모든 관계가 계산이었죠.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남자의 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가득했다. 이혜훈 씨, 나와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가짜 데이트도 비밀 동맹도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 그의 고백에 혜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눈부시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강지훈 씨.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한강공원.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평범한 연인. 지훈과 혜훈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고 혜훈 역시 날카로운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농담을 건네고 아이처럼 웃으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나갔던 어색한 맞선 자리. 그 기막힌 우연이 그들을 거대한 배신과 위험의 폭풍 속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그 폭풍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발견했다.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혜훈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그가 속삭였다. 내 세상이 되어줘서 고마워, 혜훈아.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